내려도 맛있는 아부드립 레시피 2인분짜리 가져왔습니다. 2인분짜리 레시피 행복한 커피 아브라 커피. 행복한 커피 생활 되세요. 행커 아부대장입니다. 발로 내려도 맛있는 아부드립 레시피 2인분짜리 알려달라고 막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2인분짜리 레시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하리오 02 버전 2인분짜리 드리퍼를 가지고 오늘 아부드립을 성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동안 아부드립 레시피를 항상 이 멜리타로 처음 했을 때도 1인분 레시피를 알려드렸고 하리오를 했을 때도 1인분 레시피를 알려드렸단 말이죠. 또 왜 제가 2인분 레시피를 하지 않고 항상 1인분 레시피만 고집을 했을까요? 그것은 원리적으로 2인분 레시피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먼저 좀 하고 레시피를 알려드릴 건데, 먼저 아부드립의 핵심은 브루잉 방법 중에 침지와 투과, 반침지, 점드립 등등의 방법들 중에 투과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거의 투과가 되게끔 침지 비율을 아주 줄인 투과식에 가까운, 그러니까 점드립 다음으로 투과 비율이 높은 레시피로 만든 것이 아부드립입니다. 이게 뭐냐면 물이 고여있는 시간이 짧고요. 물이 흘러 지나가면서 확산되고 투과되면서 추출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커피 맛이 깔끔하고 비율을 잘 조절해가지고 바디감이 나오면서도 애프터 테이스트까지 딱 나오는 그 비율을 딱 잘라놓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분쇄도만 잘 맞추면은 채널링도 많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을 한 게 아부드립의 레시피 핵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용량이 많은 드리퍼를 가지고 원두 양을 많이 해가지고 추출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원두가 이만큼 들어갔을 때랑 이만큼 들어갔을 때랑 윗지름이 달라져요. 이게 확산을 이용하는 드립 방식인데 윗지름이 요만했을 때하고 요만했을 때하고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요만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500원짜리 동전 정도로만 해도 물이 떨어진 부분으로부터 해서 1cm 내외로 확산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확산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름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핸들링이 엄청 중요해지거든요. 이걸 잘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1차적으로 확산이 골고루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널링이 분명히 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핸들링 테크닉에 따라서 결과물의 차이가 분명히 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저는 핸들링 테크닉이 되니까 제가 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이걸 계속 시도를 해봤단 말이죠. 근데 핸들링을 아무리 잘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산이 되긴 하는데 원두량이 많아지고 깊어지다 보니까 물이 들어갔어요. 커피랑 물이 만나서 흡수 배출을 하면서 성분이 추출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 물이 커피가 녹아있는 물이 된 상태로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요 밑에 있는 커피들은 맑은 물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커피가 녹아있어서 포화 상태가 바뀌어있는 물이 여기를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원두량을 늘린다고 해가지고 한 잔 분량의 추출과 똑같은 조건이 갖춰지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커피들은 핸들링만 잘하면 똑같을 수 있겠지만 아래쪽에 있는 커피들은 맑은 물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미 커피가 녹아있는 물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추출되는 속도가 차이가 나고 추출되는 성분도 차이가 납니다. 이게 왜냐면 물은 포화 상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화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수용성 성분이나 지용성 성분들 너그럽게 이렇게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나올 수 있는 성분들보다 더 적은 성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 아랫부분 구간이라는 거죠. 요거를 해결을 못해요.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위에 부분보다도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진한 커피 용액이 아래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원두의 성분을 온전하게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침지를 해버리면 물을 가득 부어가지고 이렇게 휘저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투과식 방식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커피의 성분을 온전하게 끌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드립은 투과식이란 말이에요. 완전 투과는 아니겠지만 한 80% 이상 투과에 가까운 투과식이다 보니까 침지 비율을 적게 하는 게 포인트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무리 댓글로 이렇게 유잔 분량을 해달라고 해도 제가 계속해서 저건 안 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물어보시니까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오늘 작정하고 카페에서 열심히 추출 한번 해봤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한 건데 혹시 이게 나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카페에서 만들어낸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죠. 우선 도구는 똑같습니다. 저울이랑 계량컵이 필요하고요. 하리오 02 드리퍼가 필요하고 필터도 큰 사이즈 3, 4인분 사이즈의 이 드리퍼가 필요합니다. 필터를 접어주고요. 역시나 린싱은 하지 않을 거예요. 안 그래도 양이 많아서 물이 커피랑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지는데 린싱까지 해가지고 가스가 원활하게 안 지나가가지고 추출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되면 더 문제거든요. 그래서 린싱을 하지 않을 거예요. 원두량을 25g이 원래 레시피였다면 50g을 써야 되는 건데 제가 해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래쪽이 계속해서 성물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원두량을 좀 더 많이 써야지 그나마 나온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60g을 쓸 겁니다. 많죠? 네. 2잔 분량이니까. 원두는 오늘 코스타리카 따라 60g을 계량을 해볼게요.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세요. 진짜 많긴 많다. 야, 이거 가정용 그라인더 좀 빡센데 양이 많아가지고. 자, 진영 나도 그라인더입니다. 27클릭 한번 해볼게요. 엄청나게 많죠? 60g.
자, 물은 팔팔 끓는 물로 여기 작은 주전자 있죠? 이 7mm 노즐 주전자에다가 거의 가득 붓습니다. 90mm까지. 자, 0점 잡고 뜸들이기를 몇 g을 하느냐? 70g을 합니다. 70g. 원두 60g에 뜸들이기 70g. 그리고 뜸들이기 시간은 1분이에요. 한번 가볼게요. 열심히 돌려야 됩니다. 이게 지름이 넓기 때문에 이제 핸들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골고루 적셔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나갔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가운데가 아무래도 커피가 제일 많기 때문에 가운데 제일 많이 머무르면서 70g을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1분을 기다렸어요. 양이 많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 돼요. 아래쪽까지 잘 적셔지려면 반응을 충분히 해야 되거든요. 가스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채널링이 최대한 나지 않도록 물은 이쯤에 한 번 더 보충을 해줘가지고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요. 그리고 1분이 되고 나면은 가스를 한번 빼줄 겁니다. 두드려서 가스 빼주고 나서 첫 탄은 20g에서 25g 정도 조금 많이 부어주고요. 그리고 좀 길게 쉽니다. 한 7초 정도 좀 길게 쉬고요. 그 다음부터는 한 13에서 15g 사이로 계속해서 물 주입하고 또 살짝 꺼지면 또 물 주입하고 꺼지면 주입하고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1분 됐죠? 자, 두드리고 첫 탄은 20g 정도를 부어줄 거예요. 네, 조금 큰 500원짜리보다 조금 더 크게 나갔다가 돌아오고 한 26g 들어갔고요. 노즐이 작은 게 좀 괜찮네. 두 번째부터는 한 15g 원저리로 부어줄 겁니다. 이렇게 15g 정도는 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빠지는 거 보고 또 부어주고 빠지는 거 보고 또 부어주고 밖으로 한 번씩 가야 됩니다. 워낙 지름이 넓기 때문에 확산이 잘 안 돼서 여기 테두리 부분도 한 번씩 가야 돼요. 자주 가지 마시고 주로 이 언저리 있는데 한 번씩 가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총량이 150g 될 때까지 뽑는데요. 추출 시간이 3분 30초에서 4분이 넘지 않도록 맞춰주면 됩니다. 150ml는 여기 이제 계량컵으로 눈금 보면서 쫓아가시면 돼요. 빠지는 거 보고 빠졌다 싶으면 또 바로 부어주시고 이제 10g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속물이 점점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좀 줄이는 게 낫죠. 그리고 좀 더 자주 주고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뽑을까? 160까지 한번 뽑아볼까요? 좀 더 많이 뽑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물을 부어가지고 350g까지 맞추면 되기 때문에 자,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한 163g 나왔네요. 부어가지고 350까지 이렇게 맞춰주면은 2잔 분량의 레시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핸들링이에요. 이게 지름이 이렇게 크잖아요. 이게 몇 cm 되겠어요? 10cm가 넘어요, 지름이. 이게 지름이 크다 보니까 이거를 잘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외곽 부분에 커피가 적기 때문에 자주 나가면 안 되지만은 안 나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 커피 추출이 아예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곽도 한 번씩 나가주면서 주로 가운데에서 500원짜리 동전보다 좀 크게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먹어보도록 하죠. 코스타리카 따라주 2인분 분량 한 번에 2잔 나왔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네, 실패예요. 이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기존 아부드립의 퀄리티랑 비교를 하면 한 30% 정도를 못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핸들링을 이렇게 열심히 잘 해도 한 30% 격차가 나는데 삐끗하면 반도 못 따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내리면 깔끔하고 바디감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간 어딘가가 많이 빕니다. 그리고 애프터 테이스트가 많이 떨어지고 아로마나 플레이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2잔 분량 레시피를 추천드리지를 않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2잔 분량의 투가식 아부드립은 실패입니다. 제가 뭐 레시피를 가져온다고 했지 뭐 성공한 레시피를 가져온다고 한 건 아니니까 네, 틀린 말은 아니죠. 아무튼 그러면 2잔 분량을 아부드립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리적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뭐다? 동시에 2잔을 내리는 것이 다. 자, 아부드립 특징이 한번 이렇게 내리고 나면은 4초에서 5초 정도를 쉬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한 바퀴 돌리고 얘가 쉬어가는 동안 얘를 내리고 하면 되기 때문에 2잔을 동시에 내릴 때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템포가.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리고 심할 때는 3잔까지 가능해요. 아브라함 커피에서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카페쇼를 나가면 카페쇼에서는 보통 3잔까지도 내립니다. 3잔 해가지고 내가 타이밍을 맞출 자신이 없다 그러면 2잔으로 가라고 하는데 자신 있는 직원들은 3잔까지도 내립니다. 충분히 퀄리티가 거의 뭐 5%도 차이가 안 나고 거의 일정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드리퍼를 여러 개를 두고 동시에 내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울보다는 이 계량컵이 더 좋은 거예요. 3개를 동시에 내렸는데 저울을 3개까지 쓰고 이렇게 하기가 좀 비용
재정적인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저울 대신에 75mm까지만 계량컵을 보면서 추출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손의 감각으로 맞춰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추출하면은 동시에 3잔까지. 저는 테스트할 때 4잔까지도 하긴 하거든요. 근데 4잔은 한 5%에서 10% 정도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내린 거는 그냥 30% 이상 격차가 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보다는 이게 낫습니다. 아버드립은 2가식이기 때문에 이 25g으로 한 잔 내리는 분량 이상의 용량은 시도하지 마시기를 웬만하면 드리퍼랑 서버를 2개를 구매하셔서 2잔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에도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탱커